왜 이 나라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한 달 월급은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왜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는 걸까요? 꿈은 복권처럼 허망했고 내일은 늘 어제와 같았습니다. 가난은 부모에게서 내게로 그리고 또 내 아이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흘린 땀이 삶을, 가족을, 그리고 이 끝없는 고리를 끊을 기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단 하나의 희망인 손안의 작은 화면, 타국에서 힘겹게 일하는 아버지와 형, 가족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숨쉴 공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속 뜨거운 무언가가 술 맛있다. 2025년 9월 네팔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단에 반발하여 Z세대 중심의 시위가 일어났고 9월 8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위가 이어진 동안 전체 사망자 수는 71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약 1300명 이상이 부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회, 대통령궁, 총리관전은 불에 탔으며 국가 기반 시설의 피해액은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었고 세계의 언론이 걱정과 우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팔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번 시위가 있기 전 네팔에 방문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곰따가 결국 터져버린 네팔 청년들의 상황을 공감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비자 받고 나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도 지금 온갖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여기 신기한 거는 여기가 나름 그래도 공항인데 약간 교대역 지하철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던 대로 진짜 삼성 광고가 제일 크게 떡하니 있네. 얼마나 이거 추억이다. 일단 네팔의 첫인상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먼저 네팔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나라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의 약 1.5배, 약 3천만 명이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네팔의 인류 역사는 기원전 수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본격적인 기로 왕조는 5세기부터 9세기까지 이어지며 오늘날의 네팔 역사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연경관을 지닌 네팔. 2008년 공화국으로 전환했지만 내전과 왕실 붕괴 이후 여전히 정치,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발전은 되되듣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야, 꿀잠 자네. 얘 지금 꿈에서 뭐 먹고 있다. 맛있어? 뭘 그렇게 오물오물 먹고 있어? 야. 여기는 지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인데요. 그런데 이 네팔이 전기가 자꾸 끊겨요. 어제만 해도 전기가 최소 10번 정도는 끊긴 것 같아. 여기 나름 그래도 수도인데 수도의 제일 메인 관광거리인데도 전기가 이렇게 나가냐? 아 이거 참 곤란하네. 아무튼 한국과 네팔의 1인당 GDP를 비교해봤을 때 최소 25배에서 28배까지 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네팔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팔에 있는 많은 젊은 청년층들이 외국으로 가서 다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네팔 청년들은 해외로 가는 걸까요? 구조적인 요인부터 보자면 네팔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60% 안팎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기반은 약해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저임금 문제는 있지만 지금은 의료업, 제조업 기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청년층이 국내에서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네팔 청년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네팔의 최저임금은 월 약 20만원, 평균 임금은 직종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원화로 약 30만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한 가정을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도에서 청년층이 생활을 하려면 주거로 현지 기숙사 하숙은 5만원에서 10만원, 원룸은 10만원에서 15만원, 식비와 교통비, 생활비까지 합쳐 최소 15만원에서 25만원은 필요합니다. 시골에선 생활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더 낮지만 그곳에는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가족과 생계를 위해 더 나은 수입과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벌어보내는 해외 송금액은 네팔 GDP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네팔 경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 창출보단 해외 노동 송출 허가 브로커 시스템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현실 속에서 네팔 시민들은 해외에서 번 돈으로 자녀 교육비와 집 마련을 충당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기회를 해외 노동을 통해 꿈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팔 청년들은 한국을 비롯해 해외 각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네팔로 돌아오면 벌어온 돈의 가치가 약 25배 정도가 되는 거죠. 1억을 벌어서 온다면 약 25억에서 뭐 2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카트만두 수도에 있는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길이 왜 이러냐. 이 카트만두입니다. 저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국어 학원이 가장 많은 거리에 왔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 많다. 그리고 이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카트만두에는 한국어 학원이 약 800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이 네팔 전역에는 한국어 학원만 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모를까 그냥 학원 근처에서 한국어로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와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냥 길 가다가 이게 한국말 하셔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구경해도 되나요? 네, 사이. 여기서는 거의 다 학생들인데 네팔에는 한국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구하고 왜냐면 한국인들은 안 하는 일들 좀 있잖아요. 아, 뭐 야외 네네네. 일이나 좀 네네. 힘든 일들 한국인들은 주로 좀 안 하잖아요. 잘 아실 텐데 그런 데에다가 공장이나 아니면 농사 같은데 그런 데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고용허가제라는 시험 엄청 경쟁력이 세거든요. 네. 거의 1대 16명 정도? 또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사실 저는 한국의 강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거든요. 아 진짜요? 거기서 그동안에 한국어도 좀 했고 아. 한국어를 좀 배웠거든요. 배우고 나서 여기 와서 학원도 하고 어쩐지 이런 한국어를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박사님이셨네요, 박사님. 이 거리가 거의 학원이 100개 이상 있을 걸요. 이 골목에 학원이 100개 이상이요? 예, 거기서 보시면 거의 다 한국 태극기도 달면서 학원 이름을 짓는 그런 학원들이 보실 거예요. 아,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두껍다. 이거 책이. 한국어에는 높임말, 존댓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고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존댓말. 많이 어렵지는 없어. 사장님 밭이 엉망이에요. 땅도 팔고 나뭇가지도 다 부러졌어요. 도로명 주소. 와, 이거 시골이네. 농약 뿌리고 마스크. 근데 책을 보니까 한국에서 거의 약간 노동에 관련된 책이 많네. 그냥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퀴즈 속에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되네. 빡세다. 그러면 네팔에서는 어떤 공부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한국어를 일본어도 있고 이러던데. 언어보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한국어가 제일 많아요? 여기에서 일하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일을 위해 우리들은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 미래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미래도 좋겠다. 아, 가족 미래도. 다른 데 사는 사람이 한국어 배우러 여기도 와요? 네네, 고향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와서 공부합니다. 와, 이게 뭐예요? 아니, 핸드폰에다가 통화를 해놨네? 한국 나라, 네팔 나라. 드림 코리아라는 사진첩 속에는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드림 코리아네. 와.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네.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뽑아주시면 우리들은 갈 수 있습니다. 안 뽑아주시면 우리들은 갈 수 없습니다. 합격을 한 거고 그거 지금 뽑아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안 뽑아주면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중 몇몇 친구들은 잘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잘 다니던 대학도 포기하고 해외 노동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만 나오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출발선부터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들은 네팔 시위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 바로 네포키드입니다. 평범한 청년들은 농촌 출신이 많고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험 준비와 함께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를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권력층 자녀들은 국제학교, 해외유학, 다국어 교육 등 풍부한 지원 속에서 온전히 공부와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차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회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네팔 청년과 달리 그들에겐 부모의 인맥이 있었습니다. 추천, 정치적 압력, 특권으로 공직, 정치, 기업의 문은 언제나 그들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결국 능력이 아닌 가문이 커리어를 결정짓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러니 평범한 청년층들에게는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좌절감은 결국 해외 취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동의 건설 현장, 한국의 공장과 농장,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업, 낯설고 고된 일이라 해도 그곳에선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한국어 학원이고 토픽이라는 거 아시죠? 네. TOPIK. 네네네. 영어로는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라고 하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이죠. 자, 꼽아보세요. 제 학원 하나, 세종학원 하나, 2개. 네. 여기서 보셔도 여기서도 한국어 학원 3개. 네. 딱 보셔도 한국 태극기 보시잖아요. 그러네요. 저기도 배경에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쭉 보시면은 여기 저기 다 태극기 달면서 저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보시죠. 보이네요. 정말로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국어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어 학원들이 많은데 누가 이걸 또 차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네. 한국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리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 일하다가 오셔서 또 학원도 이렇게 차리시는 거예요? 예, 어떤 건물에는 1층도 학원, 2층도 학원, 3층도 학원 다 한국어 학원. 그럼 그 학원이 큰 학원인 거예요? 아니요, 그 건물이 큰데 거기서 하나 학원, 2개 학원 다 학원들이 학원이 다 따로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 이번엔 다른 학원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네. 여기는 많아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어 배우거든요. 네. 가르치거든요. 그래요? 여기 다 그럼 합격 네, 하시는데 학교예요. 신기하다. 여기도 이제 학생이 많나요? 여기도 거의 500이요. 500? 500? 네, 500이요. 500명이요? 500명이에요. 학생이 500명이라고요? 학생이 다. 그러면 이게 학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네, 많고요. 이쪽으로 여기 교실이에요. 교실이 처음. 그분도 우리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신 거요? 네. 저번에 한국 갔다 왔어. 의정부예요? 의정부. 그래요? 네. 아니 갑자기 한국말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원래 한국에서 네. 일하고 나서 여기 돌아와서 네. 이거 가게를 운영했어요. 진짜요? 네. 옷가게인가요? 가게는 맞아요. 몇 년 정도 계셨어요? 4년 10개월 정도 일했어요. 4년 10개월이요? 네, 맞아요. 고용허가제로 가는 거예요, 저는. 고용허가제로요? 네. 그럼 갔다 와서 이거를 차리신 거예요? 네, 갔다 와서는 이게 운영했어요. 이게 그렇게 되나요? 그럼 갔다 와서? 네, 이제 괜찮아요.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조금 한국말 배워서요. 너무 잘하는 잘하세요. 건 아니에요. 이분은 한국에서의 노동을 통해 네팔에서 번듯한 사업을 차렸습니다. 한국 가는 사람들이 네. 네팔에 많아요. 진짜요? 네, 고용허가제로 많이 사람들이 가니까 네. 네, 한국말 배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많이 사람들이 한국말 알아요.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말? 저 한국에도 일하다가 조금 한국 친구들한테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와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요? 유학생에 가는 학생들에게 제가 한국말 조금 가르쳐요. 그래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기아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근데 거기 배우는 기술은 여기 못 써요. 기술은 배웠는데 네. 여긴 공장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가게를 이거 운영했어요. 이렇게 잘 차리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잘 놀고 가세요. 나중에 또 시간 낼 때 또 올게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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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불쑥 툭 나오면 한국에서 일하고 오셨거나 아니 한국 공부하신 분들이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러 정말 아무 식당이나 들어와 봤는데요. 너무 많은데 이거 손이 많은데 이게.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란 거야? 이게 손이 많은데 이게 뭐 소스는 없나? 아래 있네. 오늘 첫 끼인데 이거 마지막 끼가 되겠어. 불닭만 살짝 나는 우동면. 근데 너무 양이 너무 많아.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한국어는 어디서 배웠어요? 네, 런던부 학원에서. 이름이 뭐라 그래요? 제 이름은 인도. 예? 인도. 인드.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좋아요, 많죠. 네, 또 올게요. 땡큐. 오케이. 바이. 아르바이트와 동시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찾은 한국어 학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네, 앉으세요. 복장과 근무 태도였고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말을 원하고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잠갔어요. 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항상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유니폼이 작아요? 아니요. 유니폼이 커요. 지금 이제 수업 끝났잖아요. 네. 오후에도 수업 있어요? 11시부터 아, 수업 있어요? 다음 주 있어요. 다른 학생들인 거예요? 네. 아, 친구들이 이제 다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집이 어디예요? 여기서 멀어요? 멀어요? 보통 학생들은 그러면 여기 카트만두에서 지내는 거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다가 일로 오는 거예요? 특히 뭐 한국어 공부하러 방을 얻어서 여기 카트만두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학부 다니다가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한국어 학원에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아침에는 여기서 공부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종류는 좀 많아요. 그래서 수업이 거의 오전에 있는 거예요? 예, 거의 오전에 있고 학생 수가 많은 학원들은 아침 5시부터도 해요. 한국어 시험 절차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일단 필기를 합격하고 건강검진도 있고 그 인터뷰 시험이랑 실기 시험도 있어요. 그걸 모두 합격해야 그 후에 이게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것이 아닌 정말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는데요.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러한 절차였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너무 기네요. 합격하고 나서도 그 합격한 날짜 이후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안에 그 사람이 안 뽑히면은 바로 또 다시 시험을 봐야 해요. 유효 기간이 끝내버리는 거죠. 경쟁률도 세고 시험 합격하기까지는 자기의 능력인데 그 이후 뭐 뽑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라고 봐야죠. 딱 이것에만 집중해서 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뭐 너무 길었다라고 해서 좌절감 같은 거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학생분들이 거의 다 뭔가 일을 하거나 다른 걸 하면서 이걸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후에는 직장 다니고 오전에만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나요? 이게 이미 좋은 직업을 있는데도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좀 부끄럽게도 있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면 페이가 세니까 어디까지 들었냐면은 경찰들도 좀 시간을 조정해서 한국어 학원에 다닌다라고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경찰이라고 보면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무원의 직업보다 불확실한 확률이라도 해외 노동을 가기 위해 언어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무언가 생각이 무거워졌습니다. 아, 합격자들이네. 여기 사진에 있는 학생들은 모든 한국인 시험을 합격해서 한국에 간 사람들. 갔습니다. 한국에 간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치는 좋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게요? 정치는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 안 좋아요? 사람 제가 새끼야. 아, 나가도 합니다. 아, 야, 난 다른 거 모르겠고 여기 전기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너무 이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네팔은 좋지 않습니다. 발전은 하지 않습니다. 좀 위험한데? 아직도 발전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도시예요. 아, 그런데 그래요? 여기에서는 발전은 없습니다. 아, 화났어. 길도 좋지 않아? 네. 여기에 전기도 좋지 않아. 무엇이든지 여기는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팔은 수도인 카트만두에서도 정전이 잦았는데요. 사실 네팔은 이론상으로 전기가 부족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전기가 넘쳐나야 할 나라입니다. 하지만 왜 네팔은 수도인 이곳에도 전기가 부족한 걸까요? 국제에너지 전문가들은 네팔이 히말라야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이용해 최소 4만 메가와트 이상의 수력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정도면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아 주변국에 전기를 수출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0에서 2010년대 초반 네팔 사람들은 매일 반나절 이상 정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와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대형발전소 건설은 부패로 수십 년 지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예산은 불어나고 리베이트와 뒷돈거래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발전소가 지어져도 송전망이 부족해 도시는 불이 켜지지만 농촌은 여전히 어둠 속에 방치됐습니다. 국영전력청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의 자리였고 전기 요금마저 정치적으로 통제되며 적자가 쌓였습니다. 결국 투자는 멈췄고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네팔 국민들의 몫이었죠. 결국 자원은 충분해도 학생들은 촛불 밑에서 공부했고 상인들은 냉장고와 조명 없이 장사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는 전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팔의 도로 상태 역시 좋지 않았는데요. 도로 역시 반만 깔리고 예산은 전부 사라졌으며 도로 공사비는 공무원과 업체가 나눠먹고 그 도로마저도 자재는 부풀려서 청구되고 뒷돈은 권력층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네팔 도로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미완공 흙길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물, 도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 나라. 오히려 반복되는 비리 속에서 국민만 피해를 입는 구조인 것이죠. 길도 좋지 않아? 네. 여기에 전기도 좋지 무엇이든지 여기는 좋지 않습니다. 대신 네팔은 사람들이 좋잖아요. 네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 뽑 있는 정치들이 좋지 않습니다. 프라임 미니스터, 미니스터, 프레시덴트 그분들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시면 우리들에게도 미래도 좋습니다. 좋을 맞아요. 거예요. 길은 좋지 않습니다. 길도 보시죠. 여기도 봐주세요. 아, 예. 좋지 않습니다. 네. 아, 이게 다 한국어 책들이에요? 네네네. 이것은 우리는 문제은행. 문제은행. 여기서는 모든 문제. 이 모든 한국 능력 시험에 옵니다. 그러네요.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문제은행. 네네. 그리고 여기도 대화 이거 딱 한국 배경이네. 네네네. 여기 딱 부동산 가게 앞이네. 이 친구는 이미 합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뽑았지 않아요. 아, 아직 안 뽑아서 시험 합격했는데 사장님이 골라야지 되는 거고 시험 합격했고 경기도 사장님이 고른 거고요. 아, 그러면 언제 이제 한국으로 가요 그러면요? 이제 한 달 뒤에? 한 달 이내에 갈 거예요. 어느 정도 있다가 일로 돌아와요? 4년 10개월 정도. 아, 잘 드십시오. 네. 라소 솔레. 약간 카레 맛 볶음면 고수만 빼면 좀 괜찮을 텐데. 잘 거이잖아. 네, 안녕하세요. 길이 좋아요. 네. 그런데 오토바이가 많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무서워요. 전 여기가 제일 무서워요. 불날 것 같아. 장미 가자. 와, 여기 진짜 어마어마해. 와, 이거 친구는 고향이 여기서 어디예요? 제 고향은 여기. 아, 진짜요? 가족들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 학원비하고 숙소비를 누가 지원해줬어요? 제 형들이 지원했습니다. 한 명이 형은 머니시아이고 한 명이 형은 사우디에 한 명의 형은
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면 얼마 받아요? 4만처럼 4만 한 달에? 4만 5만. 사우디아라비아는 6만처럼 6만?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20만. 20만? 수 그러면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네. 얼마 지금 벌 수 있는 거예요? 네팔에서 일하면 만원 월급이 20,000. 이게 많은 월급이에요? 네. 적군은 여기 제가 네. 보여주겠습니다. 적은 월급 5,000, 5,000. 아니 이게 월급이요? 네. 적군 월급.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이래요? 일주일에는 6일 일합니다. 6일 일합니다. 6 days. 여기는 6일 일합니다. 네팔에서는 많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도 여기 카트만두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아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채소나 나물나 쌀나 모든 것들을 사야 돼요. 물도 사고 마셔야 돼요. 여기는 무료로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살 수 없습니다. 지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럼 그 돈은 누가 지원해줘요? 형들이? 네, 형들이. 그러면 지금도 많은 네팔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들의 송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런 네팔 사람들에게 정부의 SNS 통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조치는 네팔 청년들에게 단순한 앱 차단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네팔은 연애 해외 노동자의 송금이 나라의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와 동시에 많은 네팔 청년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들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SNS는 그들의 생계와의 연결 그리고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신저를 네팔 정부가 차단한 것이죠. 왜 네팔 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것을 차단했을까요? 네팔 정부는 SNS 퍼지는 부패 고발, 네퍼키드 풍자, 시위 조직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부는 분노가 거리로 번지는 걸 막자며 대중적인 SNS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은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일부 매체는 네팔 정부가 중국 투자 원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네팔의 SNS 차단은 해외 가족과의 연결까지 끊어버렸고 정치적 위험도가 큰 플랫폼만 골라 막았으며 네퍼키드 특권 구조를 지키려는 시도이자 중국 기업만 남겨둔 것이죠. 결국 청년들에게는 정부가 우리를 침묵시키고 중국 특권층만 지키려 한다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결국 이것이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비쌉니다. 우리 도시는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향은 언제 돌아가요? 우리 한국처럼 추석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고향에 내려가겠습니다.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가까워졌는데요. 본인의 집에도 초대를 해줘서 친구 집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저기도 있네요. 저기도 있네요. 우리 네팔에서는 한국에처럼 지분, 이분,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구나. 네네. 가다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우리 자가 왔어요. 아 이거구나. Let's go, let's go. 어서 가십시오. 네, 어서 가십시오. 진행. 타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타지? 잠깐만 이거 탄다고요? 복잡해요. 어떻게 타요 이걸? 와, 어떻게? 안 타진데? 네. 야, 아니 이게 타는 거라고?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아 이게 그냥 복잡한 게 아닌데? 우리 나라 우리 네팔은 다른 나라보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네, 이게 되게 프렌들리해요. 친해진 것 같아. 아 이게 뭐 다른 거보다도 이게 교통사고 한 번 나면 전신 골절 날 것 같은데. 정수리 냄새 나고 난이도가 장난 아니고. 이걸로 어디까지 가요? 우리들은 3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30분 이내. 30분이요? 네네, 3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아니 뒤다. 친구. 헬로. 헬로. 이상했어요. 헬로. 죄송해요. 거의 지금 내가 무릎에 앉았네. 맙 거르디너스. It's okay. 밥 거리기는. 맙 거르디너스.
아 나 이거 말이 안 되네 이거. 여기 한국에서는 KTX나 지하철 예. 있습니다. 한국에 KTX처럼 우리 마이크로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인 거죠? 마이크로버스. 이게 네팔의 KTX예요. 그럼? 네, 이게 네팔의 KTX입니다. 아 이게 빠르니까 이걸 타는 네, 거네요. 버스보다 좀 빨라요. 기차처럼. 우리 네팔의 기차. 아 네팔의 기차. 네, 네팔의 기차. 오 나이스 기차. 이게 어르신이 지금 차를 통제를 하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네팔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아 솔직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내려요? 아니 움직이는데 내리네? 아 네팔의 기차. 네? 네팔어로는 템포라고 합니다. 어서. 아니 타요. 저기 타요. 여기 타요. 투명 안전했어요. 네? 빨리. 아니 뭐야 이게? 진주게요. 야 이게 지금. 아이고.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학교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이요? 이리 봐요. 여기에 살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기차도 오고 있어. 다른 기차. 네. 와 지금 거의 몸도 그렇고 이거 뚝뚝이에요 뚝뚝. 이거 진짜 오랜만에 뚝뚝 타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앉은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네팔 도로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인 이곳의 도로가 아직도 좋지 못하는 것은 도로 정비에도 수많은 비리의 연속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정말 많은 비리 사건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토지 스캔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트만두 중심부, 총리 관저와 네팔 중앙은행, 고위 공직자 관저가 모여있는 핵심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층과 관료들은 문서를 위조하고 불법 승인을 내려 이 땅을 대기업 부동산 업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걸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 국회, 세종시, 중부청사의 국유지가 재벌의 손에 넘어간 사건과 다름없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승인 도장을 찍어주고 권력층이 뒤에서 조정한 결과였죠. 이 사건에는 전직 총리와 장관들까지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인사가 기소되었지만 재판은 지연되고 일부는 끝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지만 권력자는 빠져나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네팔 사람들이 부패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 내려야 돼요? 네. 어떻게? 아시스. 재미있나요? 네. 네. 네팔 기차. 네네네. 템포라고 합니다. 나무에 사람이 샀어요. 아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기서 뭐예요? 뭐 열매로 따나? 아 물호수. 아니 물호수를 왜 이 전기줄에다가 연결해야 돼? 나무에다 저렇게 연결하고 있냐? 입는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실. 양의모. 양털. 양의 카락. 아 그럼 이제 이거 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나중에 공장에 보내줘서 이 실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들 거예요. 아 우와. 이 집으로 만든 옷은 많이 비쌉니다. 이게 실 이름 뭐예요? 실은 뭐 양카락 뭐라고 합니다. 뭐? 땡큐 돈네반. 이 집이에요? 집이 너무 좋은데? 네. 여기도 뭔가 이 종이들이 한국어 공부한 흔적들이 있네요. 와. 그럼 네.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뭐 돈을 내는 거예요? 네네, 돈을 내야 돼요. 한 달에 얼마 낸대? 한 달에는 4만 좀. 4만? 여기? 네, 네팔에 4만 좀. 그러면 한 달 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제 양의 부인. 아 안녕하세요. 이 친구의 형님이 한국에서 일하는 돈으로 이 집을 빌려서 지낸다고 합니다. 한 층만 사용하지만 사실 이 정도 집은 좋은 편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기숙사에서 지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며 카트만두 학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 드시. 야 뭐야 닭이 왜 이렇게 커? 너무 큰데? 뭐랄까 여기는 한 1990년대 느낌 난다. 뭔가 여기 보면서 느낀 게 뭔가 세월이 멈춘 것 같아.
골목길 느낌 이게 한국의 옛날 모습 같아. 이거는 뭐예요? 지금? 고기를 구부했습니다. 아 고기요? 이야 또 풀을 따고 계시네. 이게 뭔가 이렇게 채소도 파네. 여기 고기도 있네. 고기도. 네네네, 돼지고기. 나이스. 아 여기가 이 카트만두 한 분의 1을 보는 데네요. 한번 잃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보이는 많은 불이 공항. 그리고 eng은 살고 있는 곳은 저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이 공항이라고 합니다. 다른 공항 말고는 뭐랄까 이 불빛이 별로 많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친구의 소개로 마을 구경을 했는데요. 이 마을은 뭐랄까 세월은 멈춰버린 것 같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다망크설루라고 합니다. 2년쯤 배웠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스누아르 아시스라고 합니다. 2년 배웠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좋은 미래를 위해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어 배우기 전에는 뭐 했어요? 한국어 배우기 전에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문법 또 그리고 동사. 한국어 공부할 때는 6달이나 1급 수업 끝날 때까지 네팔 돈은 2만 원. 한국 능력 시험을 보다가 떨어졌으면 다시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은 고향에서 오신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향에서 와서 여기 카트만두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노력하고 한국 능력 시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서 지내야겠네요. 네네네. 학생들은 기숙사나 이런 방을 얻고 생활비랑 학원비는 어떻게 구해요? 제 형은 카타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형 저에게 도와주었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주었습니다. 형이나 가족들이 도와주겠습니다. 자신 일을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내면서 생활비는 어느 정도 얼마나 가요? 기숙사에서 살면 10,000원이나 그리고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2만 내야 돼요. 채소, 물, 나물, 쌀 모든 써야 돼요. 4만쯤 써야 돼요. 돈을. 제 형은 우리들에게 지원하는 게 우리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형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형은 한국에서 공사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험은 합격했어요? 네, 시험은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시험에 합격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 갈 수 없어요. 왜요? 한국에서 사장님이 저에게 아직 뽑아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장님이 뽑아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안 뽑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험을 볼게 해요. 그 시험 치기 전까지 또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을 누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제 형 아버지. 그러면 형이나 아버지가 한국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러면 한국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한국어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하나요? 아니요, 네팔 월급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부모님은 농부입니다. 그 농업은 좀 돈이 잘 되나요? 아니요. 어떻게 얼마 정도 버나요? 생활할 때 필요한 돈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형이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네요? 네네. 충분하나요? 충분해요? 지내는데? 지금까지 충분해요. 앞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만약 네팔에 부패 정권이 없었고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기회가 있었다면 그들은 언어도 문화도 낯선 먼 나라로 떠나는 대신 고향에서 꿈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장벽을 세우고 풍요를 누린 반면 청년들은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다르지 않는 내일이 반복되는 삶. 그 일상이 곧 지옥 같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걸고 해외로 나가야 했던 선택. 어쩌면 그들은 이미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살아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 네팔의 청년들은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부패는 기득권의 방패가 되고 능력보다 배경이 앞섰으며 정치인들의 약속은 공허하게 끝나는 나라. 그래서 해외로 일하러 가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갔다 와서 돈 벌어 와서 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여기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공장이나 농장, 축사, 닭 공장 이런 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많이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제 자신 미래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네팔에 돌아와서 농장이나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어떤든지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게 어디에서나 자야든지 저는 자겠습니다. 가족들 위해, 제 위해, 좋은 미래를 위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술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농장 산업, 공장, 가구 공장 그런 공장 짓겠습니다. 꿈인 거예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